사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국어 3단원을 마치고 4단원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번 단원은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라는 단원이네요. 여러분들은 편지를 써본 적이 있나요? 혹시 최근에 어버이날에 편지를 쓴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썼나요?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8쪽과 10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편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난 생신 때는 가족 모두 노래를 불러드려서 할머니께서 기뻐하셨죠? 이번 생신 때는 할머니께서 제 편지를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네요. 자, 보니까 지금 할머니의 생신인데요.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를 여러분들은 왜 쓴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렇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은 편지를 쓰겠죠. 이처럼 생일에 축하드리는 마음을 전할 때도 편지를 쓰고요.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도 편지를 씁니다. 때로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편지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0쪽 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말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까 봤던 상황이네요. 생신 축하드리는 상황이죠. 생일을 축하하는 상황.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지금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책을 받은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네. 미술 시간에 지금 물을 엎질러서 친구가 이 친구에게 어떨까요?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미안한 마음은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 111쪽 한번 볼게요. 교과서 111쪽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전하면 좋을지 선으로 이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축하하는 마음이고요. 이때는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지금 친구가 넘어져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이때 위로를 해줘야겠죠. 그럼 위로하는 마음이고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넘어져서 많이 속상했지. 또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다음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친구가 책을 빌려줘서 어떤 마음? 고마운 마음이겠죠. 이때는 어떨까요? 책을 빌려줘서 고마워.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책을 빌려주다니 넌 정말 친절해. 책을 빌려주다니 친절해. 주다니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미술 시간에 물을 엎질러서 지금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이때는 내 잘못이야. 미안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자, 방금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 축하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마음에 해야 할 말들을 알아보았어요. 이번엔 교과서 112쪽 한번 볼게요. 마음을 전한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까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나 혹은 축하하는 마음 아니면 고마운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을 텐데요. 빈칸에 한번 그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내가 잘 모르는 수학 문제를 서연이가 가르쳐 주었대요. 모르는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줬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서연이에게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어서 고마워라고 말했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절한 아이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마웠던 마음을 잘 전달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고마웠던 마음이 있거나 혹은 위로했던 마음, 아니면 미안했던 마음, 아니면 축하하는 마음, 이 중에 한 가지 자신의 경험을 빈칸에 적어보도록 해주세요.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을 전할지 먼저 떠올려야겠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마음을 떠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하는 까닭이 잘 드러나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활동으로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친구들과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요 놀이를 해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해 볼게요. 먼저 교과서 뒤쪽에 붙임카드 4번과 5번 상황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붙임카드 뒤쪽에 보면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친구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친구가 넘어져서 위로를 해야 되는 상황, 축하해야 되는 상황, 친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오, 잘한다. 칭찬을 해줄 때도 있겠죠. 또 아버지에게 고마워하는 상황, 미안해하는 상황, 또 뒤쪽에 가보면 친구가 가방을 들어줘서 고마운 상황, 동생의 로봇을 고장내서 미안한 상황, 친구 발을 밟아서 미안한 상황,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감사한 상황 등 여러가지 상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각자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교과서 113쪽 빈 곳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 배울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먼저 익힐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